여러분, 혹시 중년의 사춘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자가 말한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안다는 50세가 코앞인데 정작 내 마음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50세를 인생의 정오라고 부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떴다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전의 관성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진 채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후의 삶을 맞이할 것인가? 많은 이들이 50대에 접어들며 깊은 허무함에 빠지는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붙잡고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0세가 되기 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반드시 고쳐야 할 심리학적 습관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습관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50대 이후의 삶은 후회라는 이름의 늪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50세 전후로 가장 많은 심리적 붕괴를 겪는 유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변에서 참 좋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던 이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적응,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30대와 40대를 지나며 사회적 역할에 나를 맞추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혹은 직장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나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기대를 우선순위에 두었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이 골마 터지는 줄은 몰랐던 겁니다. 문제는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위치는 변하며 부모님은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탱해주던 외부의 역할들이 사라질 때 타인의 시선에만 맞춰 살던 사람들은 급격한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았는데 정작 내 곁엔 아무도 없구나라는 뒤늦은 깨달음은 감당하기 힘든 분노와 우울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거절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무리한 부탁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상대가 서운해 할까봐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50대부터는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때 비로소 곁에 남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학대하는 습관,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50대는 외로운 투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인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웃어넘기며 힘들어도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억눌린 감정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리적 부채로 쌓여 있다가 몸의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공황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날 선분노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특히 50대는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감정의 둑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억압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은 갱년기라는 이름 뒤에 숨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보상 심리가 폭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명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조금 서운해. 사실은 나도 좀 쉬고 싶어라고 내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독소는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한 채 맞이하는 50대는 지독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감정과 화해하십시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겠습니까? 애들 다 키워놓고 나중에 돈 좀 더 모아놓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의 입버릇은 아닌가요? 심리학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우리는 금세 또 다른 나중을 설정하죠. 문제는 그 나중이 왔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즐길 체력과 열정이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50대 직전에 반드시 고쳐야 할 고약한 습관은 바로 행복을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행복은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인출해서 써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운동해야지라고 미루는 사이 우리 몸은 서서히 마모되어 갑니다. 5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40대에 흘린 땀방울과 내가 나를 위해 보낸 짧은 휴식의 시간들입니다.
거창한 여행이나 값비싼 명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퇴근길의 노을을 감상하는 5분,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의 귀 기울이는 태도. 이런 지금 당장의 행복을 외면하는 사람은 50대가 되어서도 결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나중에라는 미련한 희망 고문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작은 선물을 허락하세요. 50세를 앞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심리적 상태는 역설적이게도 나의 풍부한 경험입니다. 20년에서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온 노하우는 분명 자산이지만 그것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식의 독단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정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 안에만 갇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배운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정답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닌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습관은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물어보는 태도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낯선 기술이나 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는 사람은 50대에도 청년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무기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야 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혹은 자녀의 독립 후 찾아오는 정적을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임에 나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외로움을 달래려 하죠. 하지만 타인에게 의존해서 채우는 온기는 금세 식어버립니다. 50대 이후의 진정한 품격은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 즉 독립적인 내면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책을 읽을 때 가슴이 뛰는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고독을 외로움으로 방치하지 말고 나 자신과 깊게 대화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 곁에는 역설적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여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50대는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배낭을 다시 정리하고 불필요한 짐은 과감히 버린 뒤 가벼운 몸으로 후반전의 경치를 즐기기 시작하는 하프타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착한 사람의 가면, 억눌린 감정, 행복의 미루기, 그리고 경험의 고집, 이 4가지 짐만 내려놓아도 당신의 50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깔로 채워질 것입니다. 완벽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오늘보다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유연한 당신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이 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